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락 만들기. 그래서 도시를 보시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물론 굉장히 러프하게 나누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물과 블럭과 도로, 이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될 땅 용통구의 이제 수정 어린이공원을 대상지로 할 거고요. 이 맵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운받아 놨었어요. 예. 수치지도를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제 다운받았었고 이제 우리가 그때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다 알았죠. 그때 도역번호에서 1대 1000 스케일러에서 지도를 두 개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거 두 개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DXF 파일을 라이노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예, 인가 프로그램 라이노. 또 열어주시는데 여기에 처음에 열 때 어떤 스케일로 열까요? 라고 물어보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거든요. 모델 유닛, 레이아웃 유닛 둘 다 미터로 해주시고 오케이. 아마 뭐 밀리미터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본 세팅이 밀리미터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터로 바꿔주시고 두 개 여세요. 두 개 다. 두 개 다 라인으로 여시고요.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여기 블록들로 저장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두 개 다 남기겠다. 두 개 다 유지시키겠다에 체크하시고 뭐 어, 모든 콘플릭트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체크하시고 오케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합쳐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쓸 레이어는 사실상 몇 개 안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레이어를 한번 보시면은 대상지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쯤.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걸 보시면은 뭐 트리핏 그러니까 나무 가로수가 그 심겨져 있는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로등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고선의 레벨 같은 거. 뭐 나중에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뭐 리서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쓸 레이어는 한 4개, 5개 정도, 4개, 5개 정도의 레이어만 가지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블럭과 건물 그리고 도로 컨텍스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도로 센터라인 같은 것도 사실상 그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리서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빼고 다 지워주는 작업을 지금 할 건데 라이노 파일 하나를 또 새로 열어주세요. 처음에 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터로 제가 열었고요. 이건 뭐 새 파일입니다. 그리고 작업 중인 파일로 가서 어떤 레이어들이 필요할지 지금 볼 거예요. 필요할 것 같은 레이어 건물을 하나 찍어보세요. 찍어보시고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여기 번호가 보이죠? B0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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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B001411 찾아서 우클릭하시고 셀렉 오브젝트 1411 1411 예, 셀렉 오브젝트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는 접속 됐고 이거는 B001411일 것 같은데 B001411도 셀렉 오브젝트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어, 그리고 고층 빌딩 집합 주거 얘는 B001411로 셀렉 오브젝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뭐 2001-141 한번 시험 볼까요? 얘도 2001-141-3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뭐 계략적으로 건물은 지금 다 이쪽으로 옮겨 왔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블록 라인이랑 사이드업 라인을 가져올 거예요. 블록 라인이랑 사이드업 라인은 보통 이제 A로 시작되는 번호가 있고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하시고 프로퍼티로 가서 A00131155를 찾아서 셀렉 오브젝트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얘네들 얘네들도 아는 것 같은데 예. A00-13118 A00-13118 전력 오브젝트 컨트롤 C 컨트롤 V 예. 그리고 또 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처음 왔을 때는 조금 왔다 갔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사이드워 인도라인 예. 인도라인은 A00-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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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뭐 대충 예, 불로 들여와졌습니다. 그리고 등고선 라인, 예, 등고선 라인도 그 지형과 관련된 번호는 보통 F로 시작하거든요. 그걸 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F001714, F001714, 00, 네, 컨트롤 C 하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 뭐 예를 들면 횡단보도라든지 횡단보도도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뭐 중요하게 어, 어,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간략한 예, 뭐 굉장히 간략한 이 정도의 컨텍스트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일단 블럭들을 정리를 해 볼게요. 예, 잠시만요. 블럭들을 정리를 할 텐데 블럭과 관련된 레이어만 남기고 예, 일단은 지금 다 꺼줄게요. 예, 나머지 불필요한 레이어들은 좀 다 지웠고요. 이름 순으로 좀 정렬을 하고 예, B 시리즈는 B 시리즈랑 F 시리즈 예,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꺼서 다 지워버리고요. 이 사이드업도 일단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예, A00 예, 삼성감이자도 끄고요 일단. 예. 여기부터 좀 그 노가다를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컨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좀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그 타협선을 정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도시 안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다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절대 없어요. 디테일하게 만들 만큼의 어떤 그런 정보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지금 하고 계시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 같은 거, 예, 지형 같은 거는 정말 거의 뭔가 분석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조감도에서 뭐 조감도도 영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렇게 먼 발치에서 찍는 조감도로 쓰기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용도로 좀 이렇게 우리 그 수정공원이라는 대상지에서 뭐 어딘가를 바라봤을 때 좀 걸리는 산 정도가 보이는 정도로만 예, 이렇게 지형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예,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뭘 해야 하냐면은 블록들이 선으로 이렇게 다 가지런하게 닫혀 있으면은 굉장히 땡큐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조인을 해서 예, 조인을 하고 클로스 컬브를 해서 다 패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상당한 노가다죠. 근데 뭐 이 정도면 금방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예, 그런 선으로 일단 그 커런트 레이어를 뭐 디폴트로 하기보다는 뭐 지금 보시면은 빨간 선에 속해 있는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블록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얘는 아마 보행로 예, A001311은 보행로인 것 같고 A001315는 차도인 것 같아요. 예, 뭐 보행로를 일단 활성화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다 막아주는 작업을 할게요. 예, 선들로 다 막아줍시다. 아마 이거는 한 제가 5분, 10분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뭐, 다 보고 계실 필요는 없고 한 5분, 10분 정도 음, 빨리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맞다 아닙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다 패곡선을 그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닫힌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거 애매하죠. 예, 이런 거 애매하죠. 뭐 여기가 닫히는 것도 아니고, 예, 분명 뭐 여기 어디가 닫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애매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지워가면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지워가면서 처리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저는데 여기를 닫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략적으로만 좀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데 블럭이 다 닫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데는 뭐 익스텐드 통해서 빼고 익스텐드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트림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익스텐드해서 이쪽도 여기 어느 방향으로 뭔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죠? 그래도 익스텐드. 그래도 이성의 익스텐드.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림.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는 어느 정도 막았고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익스텐드. 그런데도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100%다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는 없겠죠. 근데 하는 데까지 최대한 좀 막아주려고 해 보시고 어, 최대한 그 도시의 조직이 좀 그럴듯해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막았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너무 많이 나온 거니까 좀 그냥 삭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예,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생겨야 할 것 같고 부분별로 좀 체크를 해주면서 앞에 있어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결국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와가지고 이런 데는 아까 좀 비과학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재량권.
대량권 막아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어차피 좀 지형이 올라갈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어차피 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컨텍스는 보통 이렇게 만든다라는 걸 좀, 예,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애매합니다. 예, 대략적으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하면 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거의 모든 영역이 어, 같이 폐곡선으로 뭐 이런 데 빼고 예, 같은 폐곡선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골라서 잘 정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이런 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놔두고 너무 마이너해 보이는 거는 그냥 삭제해 주시고 예,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만 이으면 되는 것들 예, 이어서 막아주시고 그러면 얘네를 다 잡고 조인, 예, 조인 커맨드 아시죠? 예, 제목은 예, 그러면 여기 나오죠. 예, 285개의 선들이 예, 그 59개로 예, 그리고 이런 애들은 그냥 그냥 없애버립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직접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살려야만 하는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제가 뭐 설명드리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대량껏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 잡고 클로즈 컬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좀 새로 만들어 줄게요. 얘네들은 헤드, 헤드, 헤드 라인업들, 3D 컨텍스트, 3D 컨텍스트 안에 블록, 모드, 어, 지형, 그리고 빌딩. 일단 색깔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예, 작업하기 편하라고 얘네들을 혹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작업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네들을 플라나 서피스 예, 일단 yes. 는 이런 식으로 블록 모양이 다 만들어졌죠. 예. 그 다음에 로드를 더블 클릭을 하고 렉탱글 REC 누른 거거든요. 그걸 누르고 얘를 플라나 서피스. 그러면은 지금 그 서피스들이 겹쳐져 있으니까 블록만 선택을 해서 한 얼마나 오를까? 프로젝트 체크하고 음, 한 0.2m, 0.2m 정도 올립시다.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중에서도 블럭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해야겠다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0.2m, 그러니까 20cm 정도가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서피스가. 그러면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블럭을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서피스 하면 되겠죠. 애초에 커브를 갖다가 그 플라너 서피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익스트루드 커브로 만들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블럭을 더블 클릭하고 커브를 다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커브 0.2 그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냥 서피스를 만들었으면 돼요. 그냥 서피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야 돼? 빌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빌딩의 종류가 지금은 한 3개 정도. 빌딩 라인업이 안 보이니까 일단 지금 이 블럭을 끄고 빌딩 레이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예, 빌딩 레이어가 몇 개야 지금 한 4개 정도 됐었죠? 4개 됐었죠? 하나만 일단 우클릭해서 선택을 해보시고요. 셀렉 오브젝트. 음, 이런 것들도 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하시기 전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빌딩이 없는 것 같죠? 잠시만요. 음, 음. 여기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조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클로스 커버 하면은 이런 게 열렸을 때다 닫혔죠. 예. 뭐 실제로 근데 이렇게 생긴 빌딩은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안 보여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해볼게요. 건물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하고 싶으면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만 그 빌딩의 높이를 추측을 해가지고 쭉쭉 올릴 건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죠. 자세하게 어떤 그 인면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좀 직관적으로 몇십 미터씩 그냥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익스트루드 커브. 커브 하는데 한 몇 미터일까?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시고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리드 체크하셔야 되고 보사이드 예스로 하면 양쪽으로 가는 거고 양쪽으로 갈 필요 없죠. 방향, 위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 뭐 한 15m? 예.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하시고 얘는 뭐 한 20m로 할까요? 얘는 20. 그리고 얘는 뭐 한 10m? 예. 이 정도. 10m 너무 괜찮아요. 네, 한 10m로 할게요. 그리고 얘는 좀 고층 건물인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거. 얘는 몇 미터로 할까? 그리고 음, 뭐한 40m? 네. 여기는 좀 있나? 50m. 예. 50m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랜더뷰로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거짓말 같잖아요. 예? 이런 애들, 이빨처럼 너무 반짝하게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뭐 랜덤으로 좀 클릭을 해서 랜덤으로 주고 조금 아래로 내린다든지 일괄적으로 한 3m 정도씩
네. 선택이 있고, 아니면은 뭐 5m 정도씩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애초에 아까 제가 그 익스트루드 커브를 할 때 보스 사이드로 안 하고 이제 그 한쪽 면으로만 이렇게 익스트루드 되게 했잖아요. 근데 뭐 익스트루드를 보스 사이드로 한 다음에 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랜덤하게 셀렉을 한 다음에 뭐 한 3m씩 쭉 올린다든지,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그리고 블록 레이어를 켜볼게요. 그리고 지금 렌더를 위해서 로드, 로드에 있는 이 색깔을 조금 어둡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컨텍스트 맵이 만들어졌는데, 어, 만들어졌는데, 음, 지금 우리 대상지가 여기거든요. 예, 계속해서 대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곳을 대상지로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음, 이런 건물들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인면들을 보고 하나하나 따서 디자인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만 적어도 높낮이만큼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면을 놓고 뭐 그림자 어널리시스를 한다. 라이노에서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음, 예를 들면 잠깐만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렌더 할 때 그림자의 방향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꽤 과학적인 방식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의 대상지가 있는 곳에 위도와 강도 정보를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좀 러프하게 서울 도시 찍고 보시면 뭐, 서울 도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한 정보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위도와 경도에 따른 그리고 어떤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확한 햇빛의 방향 값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 그림자 어널리시스, 네? 그림자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중요한 프로젝트다라고 할 때에는 최대한 근사값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네, 주변 건물 정보에 대한 근사값을 넣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그렇고요. 뭐, 이 정도까지 좀 만들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지형, 예, 지형에 대한 정보도 조금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쉐이드 돌려놓고, 예, 헤드 레이어에서 가져왔네, 키고, 다른 애들은 일단, 꺼줄게요. 네, 꺼주고, 음. 얘도 굉장히 러프하게만 할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일단 너무 평평한 곳이니까, 이거 끄고 음, 굉장히 간단한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를 다 잡고 패치 코맨드 아시죠? 패치 치시면은 뭐한 60 정도로 이게 최대가 뭐 129인가? 네, 60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런 지형 좀 굉장히 거칠지만 어쨌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예. 아니면 너무 꺼진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등고선 간격이 이게 뭐 아마 뭐 옹벽 같은 게 산에 옹벽 같은 거 깎거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패치라는 코맨드를 쓰기 전에 등고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너무 불쑥 예, 너무 불쑥 튀어나오게 좀 만들어질 것 같은 애들은 좀 해제를 하시고 다시 패치
보시면은, 예,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예, 동네 뒷산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고요. 지금 제가 패치 같은 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라이노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서피스 만들기 가장 쉬운 툴이거든요. 이런 거를 좀 모르겠고, 좀 따라오기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예, 제가 따로 올려주신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 보시면은 서피스 만드는 방법들 굉장히 천천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레이어를 다 키고, 얘네들 트림 해줄게요. 예, 예. 하고, 그리고 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죠? 네. 그냥 뭐 계략적으로는, 예, 계략적으로는. 어차피 우리 막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주고, 예, 그 필요한 영역 끄고, 그리고 뭐 이런 건물 같은 거는 좀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예, 얘는 잠갔습니다. 잠그고 뷰 모드를 고스트로 하고, 이런 애들은 좀 올려주죠. 그리고 제가 지금 무브를 하는데, 음, 어, 수직으로 쉽게 올리고 있잖아요. 퍼스펙티브인데 수직으로 쉽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혹시 좀뭐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까 봐. 네.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무브 커맨드 이걸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은 버티컬 옵션이 있거든요. 이때 V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이걸 움직이면은, 예, 양옆으로 절대 안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맨드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대상지 맵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시면은 음, 네, 좀 사실은 보시면은 이런 동선에 대한 정보들이, 그죠? 동선에 대한 정보들이 이 위에 입혀져야 되잖아요. 예, 이 위에 입혀져야 되잖아요. 산 위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예, 라인업을, 예, 여기에 스플릿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예, 뭐 쉽게 이런 맵을 만들 수가 있죠. 3D 입체 컨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음,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대상지 외부 컨텍스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예, 비교적 빨리 좀 알려드렸고, 대상지 내부의 컨텍스트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예. 근데 내부의 컨텍스트가 별게 없어요. 여기가 그냥 거의 뭐 나무만 있고, 지형적으로는 만들 만한 게 여기 마운딩 하나 있거든요. 예. 그냥 오늘은 요 마운팅 그냥 뭐 일단, 예, 하나 정도 만들고, 예, 끝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뭐 굳이 뭐 자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회양목 같은 걸 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0.5m 정도 익스트루드 하고 뭐 이런 모델 같은 거, 파고라 같은 거 모델링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여기 이 정도 마운딩 만들어 보는 걸로.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쭉 이 공원을 둘러보시면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그 양로 같은 거, 높이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중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조금 더 이런 스트릿 뷰 맵, 아마 그 웹에서 따로 그 캐드 도면이나 그런 거를 다운받기가 힘들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얼추 몇 미터 되겠네 고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그 작업을 할 때 이런 건축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건질 거라서 뭐 콘텍스트는 그 정도로만 만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운딩이 있는 지역이 딴 데는 없고, 예, 여기, 예, 여기 조금 있죠. 예. 예. 그래서 캐드 맵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 정도 구역이 마운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운딩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 클릭을 하고 색깔을 좀
고요. 얘는 잠깐 하이드 시킬게요. 잘 눌러서 하이드 시키고요. 레이어를 좀 켜야겠네. 네, 이 레이어. 예, 이 레이어. A001312로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시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마운딩을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은, 어, 어, 마운딩의 하이 포인트가, 음, 하이 포인트가 뭐, 몇 개 있는 걸로 치고, 좀 해봅시다. 예, 하이 포인트 여기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다고 치고, 하나 있다고 치고, 하나 있다고 치고,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1m 위로 올려주세요. 1m. 너무 높나? 일단 0.5m. 네. 0.5m 올려주시고 얘를 한 1m 정도 얘를 다시 0.5m 이런 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모브 누른 다음에 V 눌러가지고 모브 버티컬로 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네, 그냥 이런 프론트나 라이트로 와서 모브 누르고 위로 위로 이 오스넷 걸리는 법 아시죠? F8 누르면은 이제 수직 수평으로밖에 이동 안 하고 F8이 풀면은 다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직 수평으로 가는 옵션 걸어 놓으시고 0.5m 그리고 클릭 그리고 0.5m 더 올려야 하는 거 클릭하시고 그리고 0.5 그리고 얘네 다 선택하고 패치 하는데 막 60, 60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30, 30 정도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못생기게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러프하게 만들어졌는데 얘를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볼게요. 얘는 0.3 더 그리고 여기도 좀 볼록하게 나와 있을 수 있게 가슴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꺼진 거 이런 거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치가 더 못생기는 거가 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마운딩을 좀 만들어 봤고 이거를 패치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 서피스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만드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훨씬 컨트롤 가능한 서피스, 곡선형 서피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서피스로 만드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지만 그래서 얘를 좀 이 정도로 올려서 놨고 한번 그 사람의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사람을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임포트라고 누르시고 이 사람도 제가 제공 자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 어디 갔어요? 이럴 때 저는 항상 줌 셀렉션을 활용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아마 배우셨을 것 같지만 배우셨을까 봐. 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줌 셀렉션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줌인해라 라는 코맨드거든요. 이거는 단축키로 ZS를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은 Z를 먼저 누르신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여기 쭉 옵션이 보이시죠? 뭐 다이나믹 익스텐드, 벡터, 인, 아웃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 셀렉티드 요건 거거든요. 누르시면은 방금 불러온 방금 임포트한 오브젝트가 셀렉이 되어 있어서 줌 셀렉이라고 하면은 방금 불러온 그 오브젝트로 이렇게 딱 당겨지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ZS 많이 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얘네를 다시 지금 불러온 여기로 와서 뭐 스케일이 적당한지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예,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여기까지이지만 이 정도로 콘텍스트와 대상지, 대상지는 거의 만든 것도 아니기 쉽긴 하지만 뭐 이 정도 대상지 내부 네, 현황까지 좀 작업을 하셔서 이제 그 이캠퍼스에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